안녕하세요. 술방은 술방인데, 어, 계획이 없던 거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그냥 막걸리 한잔 하고, 어, 네. 안주는 할라피뇨. 제가 저녁을 먹었거든요. 밥을 안 먹었어야 안주를 먹고 좀 그러는데, 배가 불러서 안주를 많이는 못 먹고, 그냥 막걸리 한잔 하면서, 조금 센 살, 배꼽살, 괴간살, 양인살, 이런 양인살은 조금 빼고 오늘은 백호랑 괴강 밑에 진토와 술토를 갖고 있는 그런 좀 세다고 하는 살성이 있는 그 네, 그거에서 가볍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한 잔. 화탁지. 요즘 12지지 이제 제가 오늘 축도까지 해서 다 끝냈는데 진토랑 술토는 그 천간에 그 일간에 12지지 중에 이제 그 진토랑 술토만 빼고는 다 어떤 일간의 천을 귀인이에요. 뭐 경금에게는 축토랑 미토, 을목에게는 자수와 신금 이렇게 있는데 진토와 술토만 네. 그 천을긴이 되지 못하는 거. 이제 제가 천을긴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영화에서 본 어떤 외국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기운의 어떤 그거랑 한번 연결시켜서 제 나름의 썰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약간 유럽 영화를 좋아하는데 스페인이나 저쪽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프랑스 영화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르헨티나인가? 어디 영화였어요. 제목도 좀 본지가 돼서 기억은 나는데, 폭풍의 시간. 기억났다. 폭풍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참 좋았던 게, 그, 폭풍을 친다라는 것 자체를 소재로 그때 이제 시간이 약간 엉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의 어떤 그 TV를 매개로 해서 재밌어요. 어쨌든 저도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폭풍의 시간 여주인공도 예쁘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느끼는 게 그 이 명리에서도요. 옛날에 이제 왕들이 퇴길할 때 그 폭풍을 치고 천둥번개 치는 날은 합방을 안 했대요. 그날은 기운이 뭔가 얽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긴데 그 산부인과 의사인가 어느 대학의 산부인과 의사분이 아이들의 그 간질 환자들의 이제 그 생년도를 이렇게 추종 보니까 그 아이가 임신했을 거라고 이제 대충 유추되는 그 날에 일기예보의 그거를 보면은 일기를 보면은 조금 맑은 날이 아닌 천둥이 치거나 그런 날이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논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이 명리학을 이용해서 상당히 본인들의 어떤 그 분야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화탁지. 근데 음, 일단 천둥이 친다라는 거.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습한 날에 컴퓨터 기기도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할 것 같은 기계도 기운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공대분들. 비 오는 날 왜, 뭐, 컴퓨터에 팬이 뭐, 그거 안 돌아가서, 그때 비 오는 날은 막 접속도 잘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천둥 번개가 치면서 기온이 막 이렇게 파장이 그거 한 날은, 이런 전자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의 거기서 막 이렇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흔히 이제 살성을 갖고 있는 이제 백호살이 가장 그거 하죠. 제가 백호랑 괴강이랑 되게 헷갈리는데 일단 백호가 무진, 어, 병술, 어, 임술은 백호랑 괴강이랑 같이
그리고 갑진도 넣기는 하죠. 그러니까 무진, 병술, 임술, 무술도 백호죠. 네. 하여튼 술토랑 진토랑 이렇게 그리고 개축. 예, 개축도 백호고요. 저희 언니랑 엄마랑 올케랑 개축이에요. 개축. 그다음에 을미? 을미도 백호. 예. 그러니까는 이 진토랑 술토 들어가는 게 백호 개강이 공통됐는데, 예, 축토랑 미토 들어가는 백호도 있네요. 어쨌든 공통점은 다 토를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라는 건 뭐예요? 한 계절을 끝내면서 다른 계절로 가는 그 과도기고, 그 안에 모든 어떤 오행이 사실은 다 숨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숨어 있는 기운 중에서 인간이 발견한 게 지장간에 몇 개지만, 또 12운성으로 치면 이 지장간에는 없지만 힘의 어떤 강세가 다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어떤 얽힘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백호라고 발견한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얽힘 현상이. 그러니까 저는 그 명리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게 푸는 지금 해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미 나와 있는 철학과 심리와 명리를 조합해서 하는 거는 뭐 나의 역량이지만, 이미 있는 학문을 나는 조합만 할 뿐인데,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을미일주, 개축일주가 백호라고 알아냈을까? 저는 거기에서 이제 위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 언니랑 엄마랑 개축일주, 올케까지도 개축일주예요. 그래서 저는 개축일주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본인의 일지에 백호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세 명 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자리에, 이제 그 배우자 자리에 편관으로 그걸 깔고 있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연월 일시 중에 연지에 백호가 있으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약간 부모님에게 약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월지에 있으면 형제나 또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일지는 배우자 또는 본인 자신이 몸이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지는 이제 자식, 백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예. 이제 괴강은 그거랑은 조금은 다른 기운인데, 화탁지. 제가 주변에 좀 지인들,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요거를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은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지 배우자와의 에서 보면은,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지금 80은 안 되셨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그리고 엄마가 어디서 이제 백호살이라고 어디 이제 그 누구를 따라서 이런 데를 보러 갔나 봐요. 그러면서 뭐 구술하라고 그랬대요. 안 그러면 남편이 죽는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 콧방귀를 꼈잖아요. 그게 10년 전인가 20년. 아버지 아직도 잘 살아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배우자에 끼치는 게 아니면 본인이, 저희 엄마가 몸이 계속 안 좋으세요. 양쪽 다리 둘 다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어떤 근데 본인이 이제 참을성이 많으셔서 그거를 이제 인내하시지만, 그 정도 몸으로 살아가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리고 저희 언니도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온 이 관절이 다, 개축일주 자체가 관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일주예요. 근데 화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몸이 늘 아프죠. 음. 그래서 백호살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살성을 갖고 있는 살은 맞기는 해요. 그게 건강으로 오든, 또는 그게 흉하게 가면 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사이코패스 분석했을 때 그런 살성에 있는 기운들이, 토가 또 토다자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살성이 밖으로 뻗치면 이제 다른 사람 해치는 살성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토들이 많은 일주들이 그래도 금전적인 거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좀 젊은 명리하시는 분은 백호살이 되게 무서운 살이긴 한데 부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제목을 딱 걸었는데, 이런 걸 알고 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후킹을 잘하는 제목을 많이 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백호와 또 부자와의 관계를 또 한번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살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살성이 이제 그 내 육체를 치면 건강을 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치면 그게 가족이든 형제든 아니면 이제 내 배우자한테 가는 거고, 또는 타인에게 가면 그게 이제 타인의 어떤 생명을 뺏는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서양의 심리 연구에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딱지 한잔 하겠습니다. 음, 그, 기업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경우에, 어,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연구,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사실은 그거는 좀 유명한 연구 그거예요. 왜냐면,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는 기념에 기업이 그게 뭡니까? 이윤을 내는 거죠. 돈이잖아요. 돈. 네. 결국 재성이에요. 식사 이 오행 중에서 재성을 추구하는 거는 인성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인성이 좋기가 같이 가기가. 근데 인성이라는 거는 인성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인성 많으면 인성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정인해서 실제로 정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인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의 재벌들이 기부를 하냐. 그러니까, 미국 그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선진국에, 돈을 벌면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오행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어떤 천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본인들이 기부를 해야 되는 것도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데 너 이 돈 계속 벌고 네가 그거 하려면 너는 계속 사회에 환원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이 돈 썩어서 널 결국 이 돈이 너를 쳐.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성이 제가 늘 동그라미 5개 그리잖아요. 거기서 재성이 관으로 흘러가지 못하면 인성이나 자기 비견을 쳐요. 돈으로 망한다고요. 욕심 과하면 망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파탁지. 물론 요즘 재벌들은 본인의 어떤 이미지 그걸 하기 위해서 기업 이미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돈이 많다라는 거는 재성 쪽에 어떤 기운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이나 인성 쪽은 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회에서 정이 많고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물론 착하게 해서 돈이 많이 버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 국소수. 정말 인복이 많아서 사람이 벌어주는 어떤 그런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사람보다는 돈을 우선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살성, 예, 그게 토고 토라는 거는 오행이 그러니까 뭐랄까 토라는 거는 사실 살아있는 어떤 오행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들 다르지만 축척하는 기운이고, 그 안에서 살성이 있는데 그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어떤 그런 게 되지만 그 살성이라는 거는 독한 기운이기도 해요. 도끼. 도끼가 있어야 돈 벌지. 사람 마음 좋아서 다 퍼주면 돈 못 모아요. 네. 토가 많으신 분들이 인정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을 이제 곡해하시지 말으셨으면 하는데, 돈을 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 안에 어떤 그게, 측은지심이 많으면 돈을 못 모아요.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다 주고 싶어도 어떻게 돈 모아요. 근데 백호살이나 어떤 그런 살성이 강하신 분들이 한 번 마음을 먹고 밀어붙였을 때는 앞뒤를 안 보고 돌진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이 아닐까 저는 싶다라는 거죠. 네.
화탁지. 아니, 뭐, 제 의견에 뭐, 반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연구가 끝났으면 인문학은 더 이상 할 게 없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그거를, 이게 가설이죠. 원래 과학도 가설이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내놓고, 그렇다. 그런데 나중에 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되는 게 이 자연과학도 가설이에요. 근데 왜 인문학은 가설이 허용이 안 되지? 화딱지. 그렇다고 자기 사주 기둥에 백호살이나 괴강 하나쯤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왜 부자가 안 되냐? 아, 네. 착하셔서 그래요. 착하셔서. 네. 화탁지. 그 살을 그냥 본인이 맞고 말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일간이 뭐고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연결시켜. 야, 너 제 얘기 듣고 야, 너 백호살에서 너 부자.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라는 거는 저는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전체 사주와 이제 이 대운에서의 흐름으로 가는데 어쨌든 토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뭔가를 축적할 수 있는 기운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의 어떤 묘한 기운과 본인의 사주 원국에서의 그 기운의 어떤 충돌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이면서 그 안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데 그게 자기의 노력으로 막 이렇게 노력했을 때는 대단한 걸 이룰 수 있는 어떤 기운이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모이는 거죠. 꼭 남한테 해꾸지해서 돈 모으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아주 되게 많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작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가, 한 기업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조금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는 그것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화탁지. 저도 지금 대운이 백호예요. 보니까, 제가 백호가 없어요, 저는. 저는 양인살만 있지, 좀 센 살은 양인만 있어요. 근데 괴강도 없고 백호도 없는데 지금 대운이 백호 대운이에요. 무진 대운이거든요. 그래서 대운 바뀔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한 3, 4년은 정말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다시 진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버텼는데 지금은 그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라는 거. 인간에게 내려진 최대의 축복은 시간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 근데 그게 축복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해요. 좋은 시간은 계속 잡고 싶은데 그 좋은 시간도 가고요. 불행한 시간이 계속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시간도 가요. 네.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건 시간입니다. 그러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네. 일단 가잖아요. 네. 화딱지. 네. 그래서 이 시간도 가고, 네. 저의 저의 40대도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 여러분과의 어떤 그 친밀함을 위해서 저의 어떤 사적인 얘기도 좀 해가면서 하는 게 술방인데, 잠시만요. 제가 요즘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정말 한 이만큼씩 빠져요. 이게 남아있는 게 신기해요. 우리 딸이 저보고 엄마 이쪽에 원형 탈모 머리가 비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흰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찍어서 보내줬는데, 와, 이만큼이 원형 탈모가 여기에 똥. 그래서 내가, 아휴, 겉으로 안 보이면 돼. 뭐, 엄마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근데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게 보이는, 이 머리카락이 보이는 게 진짜 감사하구나.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발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도. 그 화탁지. 아, 근데 저는 지금 이 머리가 있는 게 감사해요. 감사하고, 어, 아이고, 참. 그 뭐랄까. 그 마지막 꽃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그거하고 그 절중에 이제 저도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젊어 보이는 실제로 젊다라는 게 아니라 젊어 보이는 걸 언제까지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하여튼 요즘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는 데다가 막 흰머리도 많이 생겨서 머리결도 푸시고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요. 머리를 감고 이 머리에 뭘 바르고 드라이 하는데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하... 하여튼 좀 슬퍼지더라고요. 이 젊었을 때는 이 머리카락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고맙고 화탁지 저의 요즘 취미 생활은 네 제가 이제 웹소설을 쓴다고 이제 거기에다가 살짝 올렸었는데 전 원래 글 쓰는 걸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쓴 소설을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려보면 공책에다 써서 애들이 막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주인공은 늘 죽어요. 저는 이제 비극을 좋아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 내가 이 작가로서의 소질은 없는 거를 알고 이제 접었는데 40, 40 초에 40대 초에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할 때 가만히 제 안으로 침잠돼서 너는 이제 죽기 전까지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제 안에서 아 나는 글 쓰다 죽고 싶다. 글 쓰고 책보다 죽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왕이면 어떤 글을 쓰고 싶니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영화에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나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싶은데. 음. 그게 뭐 실제로 돈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글을 쓰다가 죽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이제 글 쓰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생계는 벗어나야 되지 않니?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명리 공부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제가 관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상관이 있고 이러니까 아 글 쪽으로도 나쁘지 않은 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편인하고 상관이 합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는 명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웹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요. 제 만족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디예요?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자기가 골똘하게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자기의 기쁨을 느끼는 게 저는 그 쓰는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해요. 약간 마스터베이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쓴 거를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는 순전히 나의 기쁨인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기쁨을 어디서 느낄까? 어. 내 새끼잖아요. 결국 내 안에서 나온 나의 어떤 산물인데 그걸 내가 또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어떤 단어를 더 쓸까? 어떤 플롯을 더 생각할까? 어떤 줄거리를 더 그거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약간 미스터리물을 좋아해요. 심리 스릴러도 좋아하니까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오지만 기본은 명리의 어떤 틀을 가요. 근데 이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명리가 이런 약간 이런 물론 명리는 학술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학문이지만 기운이라는 게 충돌하면 거기에서 희한한 현상이 나와요. 아니 산부인과에서도 상상 임신 있잖아요. 인간이 사는 거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쓴 글 때문에 명리가 또 그렇게 오해받는 게 사실은 좀 겁도 나요. 그래서 명리학에 철저히 기반을 하되 그 플러스 알파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뭐 유체 이탈이든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 것들 같은 어떤 현상들을 조금은 넣고 싶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명리가 미신이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너 산부인과에 가보자. 그러면은 저기 상상 임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할 거며, 과학에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리고 양자물리학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요즘 소설 쓰는 게 너무 재밌어요. 11화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렛민, 어, 이러면서 광고하는 건데, 아이, 뭐,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안 봐주셔도 돼요. 그냥, 저는 제가 쓰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즐거워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화탁지, 네. 저는 제 사줄 알아. 저는 제가 즐겁게 살면 그게 최고예요. 물론, 인정 욕구도 있고, 성취욕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향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딱 떨어졌을 때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면서 그렇거든요. 저는 작은 일상에 감사하면서 즐겁다라고 주변을 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꽃피는 계절에 꽃구경을 느긋하게 가본 적도 없고, 그 정도로 뭔가 한번 목표가 생기면 그것만을 막 향해서 가요. 근데 그렇다고 대단한 걸 이룬 인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80까지 산다고 봤을 때 제2의 인생을 살면 나는 이제는 내가 충분히 좋아하는 거, 빠져들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내가 행복감을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놓치기 싫어서 저는 하루하루 사실을 되게 많이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화탁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걸 경험하셨거나 지금 경험하시고 계시거나 내 인생에서 뭔가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감사하거든요. 상관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정해진 틀에 사는 거 되게 재미없어요. 하지만 일단 정해진 틀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또 배웠고, 그래서 인생은 끝없이 배우고, 깨닫고, 감사하고, 네. 되게 경이로워요. 저한테 인생은 사실. 저는 처음에는 비관적이어서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아, 지금도 인간으로 태어날래? 그러면 사실 고민을 좀 해요.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인 건 맞아요. 정말,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머리 감고 바르고 드라이하고 이 화장으로 또 이렇게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정말 장난 아니게. 그래서, 야, 타고나기를 예쁘게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부럽다. 이렇게 막 노력을 해야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사람의 모습을 가는 이게 정말 피곤하구나. 하지만 또 이게 나를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잠시만요. 콧물. 원동력이구나 싶으면 또, 아, 나 같은 사람들은 또 게으르면 또 한도 없이 퍼지니까 이런 거를 또 경계하는 그런 게 되는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오늘은 제 소설 홍보를 살짝 하면서, 네. 백호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술방은 제가 안주를 좀 거하게 하고 소주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네. 안녕히 주무세요.